요즘 프랜차이즈 확장 생각처럼 잘 진행이 되고 계신가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가맹으로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을 테고, 직영점 매출은 나오는데 막상 가맹점들 오픈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또 어떤 매장은 매출이 나오는데 또 어떤 매장은 매출이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브랜드 초반에 많이 생기는 게 당연할 수도 있어요. 아직 그 브랜드가 어떤 상권에 잘 맞는지, 그리고 생각했던, 기획했던 방향대로 맞아떨어져서 완벽히 돌아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또 해보면 그렇진 않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브랜드 초반에 반복되다 보면 대표도 불안하지만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더 불안하거든요. 내가 이 회사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건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데 직영점이 굉장히 잘 돼서 가맹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가맹 사업으로 매장 확장도 이루어지지가 않아. 그나마 이루어지는 확장에서 매출이 직영점만큼 나오지도 않아. 10개 매장의 매출이 들쑥날쑥해. 이런 상황들 왜 일어날까요? 브랜드를 잘못 만들어서 시장에 맞지 않는 브랜드라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보다는 영업팀의 구조가 잘못 짜여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프랜차이즈의 확장은 사실 시스템 싸움인 것 같아요. 브랜드를 초반에 기획을 하고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그 브랜드의 검증의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브랜드에 가장 잘 맞는 상권을 찾아서 순차적으로 확장하면 되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정교한 상권 분석과 확장 전략을 가지고 한 단계씩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 브랜드가 제대로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브랜드를 끌고 가는 대표가 상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다든가, 영업팀에 대한 구조를 갖췄는데 그 영업 직원에만 의존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물론 그 영업 직원이 정말 뛰어나고 경험도 많고 그런 직원이라면 천만다행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직원일 경우에는 열심히 만들어 놓은 브랜드를 망가뜨리기 너무 쉽거든요. 브랜드 초반에 매장이 잘못 들어가면 그것만큼 난감한 상황이 없어요. 초반에 있는 그 브랜드들을 보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매장이 계속 생기면 브랜드가 펴보지도 못하고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중요한 순간에 확장을 감으로 한다든가, 영업팀 직원에만 의존한다든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직영점을 찾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됐는데 당연히 다음 매장도 이 정도면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냥 사실 감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엄청 많고요. 실제로 많이 봐왔고, 제가 예전에 제 직원 중에 영업을 잘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그만둔다고. 도대체 왜? 잘하고 있는데 왜 그만두냐? 근데 자기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고. 불면증과 스트레스 때문에 약간 공황장애 그것도 온 것 같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라고 물어보니까, 오픈이 가까워질수록, 매장의 오픈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불안하고 떨리고 잠을 못 자겠고, 프랜차이즈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내 브랜드를 설득했던 사람들은 아마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직영점 할 땐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있는데, 가맹점은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 사람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더 이게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라도 매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해서 설득을 해서 오픈을 하는 건데 직영점만큼, 얘기했던 것만큼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불안감이 계속 엄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감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그 영업 직원의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일까요? 그건 브랜드 초반에 그 브랜드를 끌고 가는 회사, 프랜차이즈 본사에 정확한 시스템이나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랜드를 초반에 기획할 때, 직영점을 오픈을 할 때, 이 과정 중에 어떤 상권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와 그런 전략 없이 지금처럼 그냥 감으로 브랜드를 끌고 가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왜 프랜차이즈 초반에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그 초반에 영업팀 직원을 꾸리기보다는 영업에 대한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웃소싱 했을 때 리스크를 왜 줄일 수 있는 건지, 이 모든 것들을 제 실전 경험을 기반으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는 프랜차이즈 회사를 만드는 분들, 프랜차이즈 회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 브랜드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확장시키려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채널이거든요. 그냥 브랜드를 소개한다든가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는 채널은 아니에요. 그런 콘텐츠를 기대하셨다면 괜한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점포개발과 상권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 후에 프랜차이즈 영업대행과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2017년부터는 프랜차이즈 회사에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다방 브랜드를 425점까지 하고 은하수식당, 치치 이런 브랜드들의 영업 본부장을 맡아서 영업 활동을 했었고요. 4년 전에 이제 커피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또 영업 대행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경험들 속에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가 있었고, 또 주변에 성공과 실패를 겪는 분들의 케이스들을 수없이 많이 봐왔고, 그 영업팀 때문에 브랜드가 성장하고 브랜드가 꺾이는 이 과정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거든요. 사실 프랜차이즈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브랜드 기획부터 직영점의 성공적인 운영일 거예요. 그게 밑바탕이 돼야 그 모델을 보고 매장이 확장되게 되는 거니까요. 그건 이제 당연히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영업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확장시킬 거며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상권과 결합해서 어떤 영업 전략을 필 건지. 제가 처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프랜차이즈 영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영업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상권 분석, 점포 개발, 브랜드 설득, 입지 선정, 접근성, 이동인구, 점포 구조, 이런 걸 모르면 프랜차이즈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자리가 그 브랜드를 만든다고 영업하는 사람들은 얘기하거든요. 브랜드를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점포 개발하는 거, 이 브랜드하고 잘 맞는 자리를 찾는 거, 이게 프랜차이즈 영업에서는 훨씬 더 중요하고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영업보다는 점포 개발을 했던 그 경험이 프랜차이즈 영업을 채용할 때 더 중요하다고 몇 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마케팅을 통해서 어디 골목진 후미진 곳에 매장이 있어도 충분히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 물론 맞죠. 물론 상권의 입지가 예전만큼 강조되지 않는다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을 통해서 찾아오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직영점 몇 개 매장을 할 때는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 모델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정 간격마다 내 브랜드를 입점시키는 전략을 펼칠 때는 접근성, 눈에 보이는 가식성, 중요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냥 단순히 마케팅을 통해서 찾아오게 만든다? 이거 가지고서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확장하기에는 어렵거든요. 상권마다 브랜드가 잘 나가면 비슷한 유사 브랜드들이 또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브랜드와 비슷한 브랜드, 유사 브랜드,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권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들을 선점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자리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기존 매장보다 경쟁력을 가져가기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자리 싸움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더 좋은 입지를 미리 선점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새로운 브랜드들이 입점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영업을 비전문가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직원을 채용해서 하다 보면 브랜드는 잘 만들어 놓고 멀리 돌아가거나 또 빛도 못 보고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조직을 꾸릴 때 실제로 대표가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한다면 직접 팀을 꾸려서 운영하는 걸 추천드리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본사들이 그렇게 운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직원만 채용해서 그 직원만 의지하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본사에서 직접 영업팀을 꾸리면 되지 않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많은 본사들이 그렇게 영업팀을 직접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가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하면 직접 팀을 꾸려서 운영하시는 걸 추천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대표가 이해도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럼 영업팀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한테만 의지한다고 하면 브랜드가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직원이 상권 판단을 잘못한다던가, 아니면 오픈만 서두르다가 브랜드랑 맞지 않는 자리에 입점한다던가, 또 실적에 대한 압박으로 무리한 유치가 이어진다던가, 이렇게 한 번씩 안 되는 매장이 생기게 되면 회복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하면, 그리고 고정비도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또 속도도 느리게 되고, 거기에 따른 실수는 브랜드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디자인, 인테리어처럼 실력 있는 전문가들에게 영업도 아웃소싱 해야 보다 효율적이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부정적인 인식도 있어요. 프랜차이즈 컨설팅, 프랜차이즈 영업대행, 프랜차이즈 인큐베이팅 회사, 이런 곳들은 다 사기꾼들만 있다, 또 브랜드 망가뜨리기 딱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계약 건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계약을 추진한다든가, 과장된 설득을 한다든가, 장사가 안 될 자리인데 될 것처럼 얘기를 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충분히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회사를 골라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계약서도 철저히 검토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업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사업 이력이나 경력을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진행했던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브랜드의 성격이 저가 브랜드였는지, 아니면 배달 브랜드였는지, 아니면 뭐 술집 브랜드를 했었는지, 그러니까 내 브랜드하고 어느 정도의 결이 맞는 브랜드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브랜드가 성장하는 전 과정에 참여했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한 번이라도 성공 브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수년 동안 끌고 갔던 경험이 있는 팀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 브랜드도 했었고 이 브랜드도 했었고, 근데 그 브랜드에 단순히 그냥 참여했다가 빠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그 브랜드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짧게 들어갔다가 빠졌던 케이스들, 그런 케이스들이었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우선은 진짜 그 브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갔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약 조건이에요. 단순히 계약이 건당 얼마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영업회사한테만 유리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가장 좋은 계약은 서로 계약하기 전에 언제까지 점포수를 확장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서로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그만큼 성과에 도달하지 못할 시에는 언제든지 본사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계약이 끝난 후라도 가맹점에서 영업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내용도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영업하는 회사가 과장된 설득이나 기본적인 절차들, 그러니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를 계약할 때 제공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걸 제공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제공한 다음에 14일 이후에 계약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시점이나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후에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어떠한 실제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계약서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그 회사가 진행 중인 브랜드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회사가 여기저기 많은 브랜드들을 계약하는 거에 집중하는 회사들은 우선 걸러야 돼. 왜냐하면 어떠한 한 브랜드를 진정성 있게 집중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단순히 DB를 많이 모으는, 그래서 건당 계약을 늘리려고 하는 회사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영업 전문 회사들을 선택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프랜차이즈 영업이라는 건 말로만 설득하는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팀도 대표와 함께 브랜드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의 개선점을 찾고,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디벨롭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대로 된 상권에서 이제 매장이 하나씩 오픈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그 부분들을 통해 다시 성장하는 이런 과정 등을 통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점차 성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는 전 부서가 모두 중요하고 각 부서마다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영업은 그 브랜드가 시장에서 제대로 입점할 수 있도록 뚫는 통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통로가 첫 통로가 꼬이면 즉 상권이 맞지 않는다든가 입지나 점포 구조를 잘못 들어간다면 뒤에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전체 구조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영업회사와 협업을 통해서 초기부터 제대로 된 매장을 확보하고 상권에 맞게 제대로 입점해야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매장이 늘어나면서 전문 영업팀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래 고정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를 남겨주세요. 최대한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확인 후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영업과 관련된 부분, 상권 분석이라든가 점포 개발에 관련된 노하우들, 그리고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물류, 인테리어, 디자인, R&D,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프랜차이즈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나 각 영역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유익한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